이재명 도지사가 공격받는 것은 기득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반발이라고 보시는 거죠? 두세 가지가 결합돼 있다고 보는데 네. 일단은 좌표 찍힌 사람이구나. 예, 한명숙 전 총리나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5년 동안 쫄딱 망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소위 좌표 찍힌 사람이면 어떻게든 걸어갖고 잡아뜨립니다. 근데 그 사람 대충 뭐 기존의 언론 뭐 메이저 언론사들 이런 데라고 치고 이재명은 누가 찍었냐고요. 좌표를. 그래도 여러 소리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한 덩어리가 아니라 한 두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건데 첫째는 일단 광범위한 보수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어디 숨어 있는지 지금 모르는 그리고 재벌 기업에서 나온 돈이 지금 자녀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활동하는 팀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명확진 않으나 보수 잔당 하나. 네, 그들이 적어도 다 죽었는데 보수는 없는데 지금. 아니야, 아주 많이 있죠. 보수 잔당. 좌우간. 보수 잔당 그리고 또 이재명은 반드시 거꾸로 틀어야 한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드루킹 비슷한 세력이 민주당 지지 그룹에 형성돼 있다고 생각해. 그건 저번 매불쇼에서 내가 나와서 막 떠들었던 그 얘기와 유사한데. 그러니까 민주당 내 그러니까 소위 국문 내부의 분열을 유도해서 두세 가지 목적성을 하는 거죠.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생업에 충실했기 때문에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했으니 뭔가 막 보여줘야 되고 이슈를 보여서 자기 부각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저쪽을 공격하는 건 누구나 하니까 이명박 박근혜 공격은 누구나 하니까 별로 약발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내부의 싸움을 막 지르는 거예요. 싸움을 막 지르는 거야.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로 위하나 보다. 사실은 고립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전략에다가 그 마케팅 전략이에요. 뭐 상품도 팔고 후원금도 받고 해서 소위 그 내부의 분열을 유도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소위 정치 자영업자. 이들이 활동을 하면 원래 민주당을 죽이고 싶어 했던 세력들. 같이 붙는다는 거죠. 일베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도와서 같이 활동을 해줘요. 그게 증거가 이제 근데 발표가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네. 뭐냐면 지금 극문 활동하는 분들의 아이디 추적을 민주당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상당한 수가 한 1년 반 전, 한 2년 전까지 일베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박정희 씨 하품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일베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드러났어요? 네. 지금 자료가 있어, 자료가. 그 자료 갖고 와서 얘기하셔. 아니, 내가 조사한 게 아니야. 들은 거예요. 또 일베들 난리 날. 극문 연락에 문재인 대통령 칭송하는 사람 중에 열혈 일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합돼 갖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컨대 김경수 대통령 만들기식으로 그런 극문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딱 옥립을 해갖고 정권 잡는 과정에 자기들이 해서 이후 차후를 도모하는 이런 것도 같이 짬뽕이 돼 있는 잠재적 경쟁자를 아예 밟아놓는 거군요, 그거는. 근데 그게 정치 몰입의적 행동인 게,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를 완전히 분탕질을 해갖고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사악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대부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권력의 암투다. 뭐 이렇게 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수 신문이나 뭐 기자들이나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면 이재명 중이게 민주당 내에서 권력 암투. 기자들이 아직도 사석에서 만나줍니까 우리 교수님? 만나주다니요. 제가 만나주죠. 거기 리더야. 그래? 왜 그러세요? 리더야. 아니 그러면은 그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세 번째 한 표 던지겠습니다. 세 번째가 메이저다. 우리 김갑수 선생님은 그 세 개가 다 복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가령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보도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에 해당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더라고. SBS에서 보도가 나오면 그게 SBS의 방침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다 방송들 해본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가령 박종진 앵커가 채널A나 TV조선에서 어떤 발언을 하면 그게 TV조선의 발언이에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맞아요. 추정컨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새 PD가 와서 예능하던 사람이 뭔가 화려한 각광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러면 이재명과 조폭 연루 이거는 굉장히 짜릿하잖아요. 근데 누구나 그걸 보면 알지만 되게 어거지잖아요. 연루된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과거에 저거였던 사람이지. 의뢰인 2명이 조폭의 하위 행동대원이었던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변호사는 뭐냐면 다 걸리죠. 이재명의 조폭 연루설을 그것이 말하고 싶단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을 말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싶다. 알고 싶다. 여기에 내보낼 때 물론 새 PD가 하고 부장이 오케이 하고 근데 오너도 사장도 오케이 한 거예요. 아 이게 꼭 청와대에 뭔가 반기를 드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죠. 위에 이제 그거는 맞아요. 결재와 승인 과정이 있는데 네, 있긴 있어요. 암묵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뭐 이런저런 분석들을 내놓으셨는데 이 방송을 만약에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화를 내면서 야 그냥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맞는 분들이 말이에요.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잘못한 게 있어야 잘못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조폭에 연루됐다는 거에 대해서 일부 하여튼 변호사를 맡았으니까 연루는 된 거네요. 그러니까 모든 변호사는 조폭과도 연루되고 그러니까 연루된 거 당연히 맞아요. 연락이 되지. 왜냐면 변호사 했으니까. 성폭행범과도 연루되고 그렇죠. 네. 그렇지. 변호사는 모든 사람을 변호해요. 네. 이재명 씨 변호사 되고서 20몇 년 동안 변호한 인권 변호사의 기록을 보세요. 눈물 납니다. 홍성우 변호사나 과거에 엄청났던 분들과 이력이 비슷할 정도로 그런 활동을 했어요. 재산이 36억 된다고 막 욕하는 글을 봤는데 변호사 20몇 년 하면 그 정도 재산 모아요. 그리고 무슨 엄청난 재산 아니에요. 이제 상위 그룹에서. 야, 올해 근데 갑수형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아니, 많이 그동안. 아니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이요. 아니 내가 이 말하는 이유가 그 많은 시국사범이나 노동자들을 변호하는 사람이 조폭을 등에 업고 뭘 하려고 해?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기를 지지해 준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관계 맺고 엮다 보니 그 속에 이상한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누군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이제 뒤를 막 캐니 저 재판 의뢰인 중에도 조폭이 있었다더란데 그걸 그렇게 되면 뭐 정영진 씨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누구가 천하에 뭐 악당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뭔지도 모르고 만나서 밥 먹었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그거 어떻겠냐고. 체육 같은 애도 만났잖아요. 지금. 하긴 그래. 그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 아니 우리 저 형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만든 말이네. 아니 근데 그렇다면은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기획해가지고 이 촬영하고 있는 과정을 알고서 아주 다급하게 여기저기 막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재명스럽지도 않고 아마 난 이재명을 좋아하나 봐. 왜냐면 그 일에 대해서는 변호할 말이 안 생기더라고. 왜냐면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억울했어도 그거는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이제 다급하니까 사정을 했던 항의를 했던 이 프로 제작 과정에서 전화를 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거는 잘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한다고 일단 어리석은 행동이거든. 막아지질 않거든요. 첫째는 어리석고 네, 막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재명을 참 옹호하고 싶은가 근데 보다 하는 건 뭐 왜냐면 어떤- 그 행동마저도 안쓰러운 거야. 그것도 안쓰러워? 나를 죽이려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주니 너무너무 답답하고 똥줄이 타서 전화할 수 있는데 전화해본 거야. 그게 근데 정답이에요.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걸 정답이에요. 까먹어 그런 때는. 아니 그러면은 자기는 유력한 사람이란 걸 까먹는 거야. 아니 그게-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보통의 이재명 지사 같으면 아 너네 가만 안 두겠다 이거 잘못된 거 하면 호소한다 이렇게 나가면 앞뒤가 탁탁 맞아 떨어지는데 그렇지는 않죠. 아, 그게 그건 아니에요. 원래 원 모습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인간적 원초적 본능으로 이제 보여놓은 거죠. 예, 이제 빌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항의도 했지만, 이거 아니다라고 하소연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 이제 원초적 본능이죠, 인간의. 예,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면은 급하게 맨 마지막 길은 아닙니다. 이거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맨 마지막은. 근데 그거를 굉장히 측은지심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갑자기. 오늘 컨셉 어떻게 잡은 거야? 오늘 컨셉은 갑세훈 굉장히 논리적이고. 난 무심하기 때문에 왜냐면 맨날 저래. 아무나 붙들고 다 저래.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무서운 거가 있어요.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이번에 만약에 이걸 이겨내면 와 내공이 진짜 그 만화에서 나오는 엄청난 내공이 아까 있어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누구도 이제는 그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분은 진짜 이번만 이겨내면은 바로 대선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최욱 씨가 뭐 저 이재명 씨가 왜 갑자기 저렇게 막 어디 전화하고 뭐 이러느냐고 하잖아요. 근데 내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게 막 언론의 공격을 받고 막 정신없이 두드려 맞다 보면 평정심을 잃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게 돼요. 네. 정말 이거 안 당해 보면 그러니까 왜 최욱 씨 카메라 세례 이런 거 안 받아봤잖아요. 네. 어디 뭐 기자회견 같은 데서 카메라가 한 수백 대가
플래시를 막 0.02초에 한 개씩 계속 터뜨리고 막 눈을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버리면 잠깐 정신이 없어집니다. 본인이 해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죠.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 퍼스널리티 같은 게 잠깐 사라지기도 해요. 사라진다는 네. 네. 그래서 아마 최근에 그 이재명 시장이 가식이 이재명 지사가 나오죠. 계속해서 막 여기저기 두들맞고 하다 보니 아마 좀 다급한 마음 이런 게 아마 좀 생긴 게 아닌가. 근데 진짜 상황이 나쁘긴 나쁘더라고. 일단 민주당이 딱 거리 유지를 하대. 그렇죠. 우상호 의원하고 얼마 전에 이제 네. 방송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건이 나오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딱 잘라. 김진표 와, 지금 후보도 그건 좀 심하더라. 탈당해야 된다고 딱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소위 극문이라고 불리는 세력의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뭐 일종의 동조, 보답. 근데 뭐 이런 김진표는 극문이랑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김진표 의원하고 긴 시간을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 김진표 의원은 극문이 뭔지 민주당 내 분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전혀 무지하더라고. 나도 그럴 것 같았어. 거기는 관료 출신이고 뭐라고 전혀 얘기하냐면 모르죠. 경제학자인데. 젊은 사람들이 날 이렇게 성원해 준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게 진짜. 극문 세력의 어떤 일종의 정치적 트릭이고 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를 이용당하고 있는 걸 모른다. 전혀 모르죠. 이 극문 하시는 분들이 왜 뭐 팟캐스트 이런 거 네, 막 하고 네, 그러잖아요. 네. 뭐 인터넷 방송도 하고 거기 열심히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김진표가 뭐가 좋았겠어? 사실 김진표 의원은 이렇게 존재감이 두드러지지 않잖아요. 다만 이해찬을 죽이고 싶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해찬이 당대표 될 듯 하니까 방비책으로 김진표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열혈 지지 의사 표현을 막 한 거야. 아니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극문은 왜 이해찬 의원님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 이익이 되는 세력만 찾는 사람들인데 당연한 거지. 아니 근데 극문이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나 사랑한다는 게 지나치게 아니라 사랑한다. 지나치게.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그럼 나쁜 사람들인가요? 극문 똥파리라고들 표현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이거 또 서운한 분도 많이 계실 아니 거예요. 서운하셔도 할 수 없죠. 근데 네. 이 똥파리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 똥파리라는 똥이 그 돈을 말하는 게 금. 실제 똥이 아니고 똥파리라고 어떤 사람을 비유하거나 할 때는 금, 이익을 쫓아다니는 그런 파리떼 같은 사람들을 아니 진짜 옛날에 파리 그 뒷공무늬가 약간 금색인 파리들이 있었어. 진짜 그랬어. 그죠? 반짝반짝 빛나는 그게 애들이 똥파리군요. 나 참 희한하다. 이거 금색이구나 그랬구나. 그러니까 아마 그 상위에 몇몇 그런 자기 이익 취한 사람이 있고 이제 그거에 따라가는 수많은 또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뭔지도 모르고 이제 선동돼 갖고. 그럼 극문은 좀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냥 만화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극문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제가 진단하건대는 용서받기 힘들 것 같아요. 내부에 그 이제 분열로 이익을 취해온 사람들의 역사가 있거든요. 과거 네. 신민당 시절부터 이제 있어요. 이름을 댈 수 있는데 유력 정치인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다 이제 퇴출됐는데 보면 그래서 저도 그때 매불쇼에서 한 이후에 보니까 지금 뭐 여권 내 사람들에게 그 극문 사람들 얘기를 좀 듣게 됐어요. 근데 우호적인 얘기도 하고 옛날부터 친구였다는 얘기도 들었고 심지어 누가 찾아왔길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염탐하는구나라고 느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하간 이권 추구의 아주 악성 행태를 보이는구나. 그래갖고 민주진보 진영의 유력한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 뭐 죽여지지도 않지만 그걸로 인해서 일종의 이 신흥 종교들 있잖아요. 기성 종교 막 공격해서 자기 아성을 구축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요새는 또 김어준을 죽이려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 아무튼 지금 극문 활동하는 분들의 아이디 추적을 민주당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상당한 수가 한 1년 반 전, 한 2년 전까지 일베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네, 박정희 씨 하품하지 마시고요. 네. 열심히 일배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드러났어요? 예. 지금 자료가 있어, 자료가. 그 자료 그러니까 갖고 와서 얘기하셔요. 아니 내가 조사한 게 아니야. 들은 거예요. 또 일베들 난리 날. 극문 연락에
그 문재인 대통령 칭송하는 사람 중에 열혈일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합돼 갖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컨대 김경수 대통령 만들기식으로 그런 극문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딱 옥립을 해갖고 정권 잡는 과정에 자기들이 해서 이후 차후를 도모하는 이런 것도 같이 짬뽕이 돼 있는. 잠재적 경쟁자를 아예 밟아놓는 거군요, 그거는. 근데 그게 정치 몰입의적 행동인 게,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를 완전히 분탕질을 해갖고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사악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대부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권력의 암투다. 뭐 이렇게 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수 신문이나 뭐 기자들이나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면 이재명 중이게 민주당 내에서 권력 암투. 기자들이 아직도 사석에서 만나줍니까, 우리? 교수님? 만나주다니요. 제가 만나주죠. 거기 리더야. 그래? 왜 그러세요? 리더야.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세 번째 한 표 던지겠습니다. 세 번째가 메이저다. 네. 우리 김갑수 선생님은 그 세 개가 다 복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가령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보도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에 해당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더라고. SBS에서 보도가 나오면 그게 SBS의 방침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다 방송들 해본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령 박종진 앵커가 채널A나 TV조선에서 어떤 발언을 하면 그게 TV조선의 발언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냥 맞아요. 추정컨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새 PD가 와서 예능하던 사람이 뭔가 화려한 각광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러면 이재명과 조폭 연루 이거는 굉장히 짜릿하잖아요. 근데 누구나 그걸 보면 알지만 되게 어거지잖아요. 연루된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과거에 저거였던 사람이지. 의뢰인 2명이 조폭의 하위 행동대원이었던 거지. 근데 그런 여기서 식으로 중요한 게 변호사 뭐냐는 거 들어보면 만든 말이네. 아니 근데 그렇다면은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기획해가지고 이 촬영하고 있는 과정을 알고서 아주 다급하게 여기저기 막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재명스럽지도 않고. 아마 난 이재명을 좋아하나 봐. 왜냐면 그 일에 대해서는 변호할 말이 안 생기더라고. 왜냐면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억울했어도 그거는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이제 다급하니까 사정을 했던 항의를 했던 이 프로 제작 과정에서 전화를 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거는 잘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한다고 일단 어리석은 행동이거든. 막아지질 않거든요. 첫째는 어리석고. 네, 막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재명을 참 옹호하고 싶은가 근데 보다 하는 건 뭐 왜냐면 그 행동마저도 안쓰러운 거야. 그것도 안쓰러워? 나를 죽이려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주니 너무너무 답답하고 똥줄이 타서 전화할 수 있는데 전화해본 거야. 그게 근데 정답이에요.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걸 정답이에요. 까먹어 그런 때는. 아니 그러면은 자기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걸 까먹는 거야. 아니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보통의 이재명 지사 같으면 너네 가만 안 두겠다 이거 잘못된 거 하면 고소한다 이렇게 나가면 앞뒤가 탁탁 맞아 떨어지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게 원래 원 모습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인간적 원초적 본능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빌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항의도 했지만 이거 아니다라고 하소연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 이제 원초적 본능이죠, 인간의.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면은 급하게 맨 마지막 길은 아닙니다. 이거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맨 마지막은. 근데 그거를 굉장히 측은지심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갑자기. 오늘 컨셉 어떻게 잡은 거야? 오늘 컨셉은 갑세훈 굉장히 논리적이고. 난 무심하기 때문에 왜냐면 맨날 저래. 아무나 붙들고 다 저래.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무서운 거가 있어요.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이번에 만약에 이걸 이겨내면 와 내공이 진짜 그 만화에서 나오는 엄청난 내공이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어떤 누구도 이제는 그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분은 진짜 이번만 이겨내면은 바로 대선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최욱 씨가 이재명 씨가 왜 갑자기 저렇게 막 어디 전화하고 뭐 이러느냐고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공격받는 것은 기득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반발이라고 보시는 거죠? 두세 가지가 결합돼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좌표 찍힌 사람이구나. 한명숙 전 총리나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5년 동안 쫄딱 망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소위 좌표 찍힌 사람이면 어떻게든 걸어갖고 잡아뜨립니다. 네. 근데 그 사람 대충 뭐 기존의 언론 뭐 메이저 언론사들 이런 데라고 치고 이재명은 누가 찍었냐고요. 좌표를. 그래도 여러 소리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한 덩어리가 아니라 한 두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네, 된다 하는 건데 첫째는 일단 광범위한 보수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어디 숨어 있는지 지금 모르는 그리고 재벌 기업에서 나온 돈이 지금 자녀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걸로 활동하는 팀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명확진 않으나 보수 잔당 하나. 네, 그들이 적어도 다 죽었는데 보수는 없는데 지금. 아니야, 네. 아주 많이 있죠. 보수 잔당. 좌우간. 자, 보수 잔당 그리고 또 이재명은 반드시 거꾸로 틀어야 한다. 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드루킹 비슷한 네. 세력이 민주당 지지 그룹에 형성돼 있다고 생각해. 그건 저번 매불쇼에서 나와서 막 떠들었던 네. 그 얘기와 유사한데 그러니까 민주당 내 그러니까 소위 네, 내부의 분열을 유도해서 두세 가지 목적성을 하는 거죠.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생업에 충실했기 때문에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했으니 뭔가 막 보여줘야 되고 이슈를 보여서 자기 부각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저쪽을 공격하는 건 누구나 하니까 이명박 박근혜 공격은 누구나 하니까 별로 약발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내부의 총질하고. 싸움을 막 지르는 거예요. 싸움을 막 지르는 거야. 더 선명하게 보이고. 예,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로 위하나 보다. 사실은 고립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전략에다가 그 마케팅 전략이에요. 뭐 상품도 팔고 후원금도 받고 해서 소위 그 내부의 분열을 유도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소위 정치 자영업자. 이들이 활동을 하면 원래 민주당을 죽이고 싶어 했던 세력들. 같이 붙는다는 거죠. 일베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도와서 같이 활동을 해줘요. 네. 그게 증거가 이제 근데 발표가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네. 뭐냐면 지금 하나하나 모든 게 막 언론의 공격을 받고 막 정신없이 두드려 맞다 보면 평정심을 잃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게 돼요. 네. 정말 이거 안 당해보면 그러니까 왜 최욱신 카메라 세례 이런 거 안 받아봤잖아요. 네. 어디 뭐 기자회견 같은 데서 카메라가 한 수백 대가 플래시를 막 0.02초에 한 개씩 계속 터뜨리고 막 눈을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버리면 잠깐 정신이 없어집니다. 본인이 해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죠.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 퍼스널리티 같은 게 잠깐 사라지기도 해요. 사라진다는 네. 네. 그래서 아마 최근에 그 이재명 가식이 지사가 나오죠. 계속해서 막 여기저기 두드려 맞고 하다 보니 아마 좀 다급한 마음 이런 게 아마 좀 생긴 게 아닌가. 근데 진짜 상황이 나쁘긴 나쁘더라고. 일단 민주당이 딱 거리 유지를 하대. 그렇죠. 우상호 의원하고 얼마 전에 이제 네. 방송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 건이 나오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딱 잘라. 김진표 지금 후보도 좀 심하더라. 탈당해야 된다고 딱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소위 극문이라고 불리는 세력의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뭐 일종의 동조, 보답. 근데 김진표는 극문이랑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김진표 의원하고 긴 시간을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 김진표 의원은 극문이 뭔지 민주당 내 분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전혀 무지하더라고요. 나도 그럴 것 같았어. 거기는 관료 출신이고 뭐라고 전혀 얘기하냐면 모르죠. 경제학자인데 젊은 사람들이 날 이렇게 성원해 준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게 진짜. 극문 세력의 어떤 일종의 정치적 트릭이고 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를 이용당하고 있는 걸 모른다. 전혀 모르죠. 이 극문 하시는 분들이 왜 뭐 팟캐스트 이런 거 막 하고 그러잖아요. 네. 뭐 인터넷 방송도 하고 거기 열심히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김진표가 뭐가 좋았겠어? 사실 김진표 의원은 이렇게 존재감이 두드러지지 않잖아요. 다만 이해찬을 죽이고 싶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해찬이 당대표 될 듯 하니까 방비책으로 김진표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열혈 지지 의사 표현을 막 한 거야. 아니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극문은 왜 이해찬 의원님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 이익이 되는 세력만 찾는 사람들인데 당연한 거지. 아니 근데 극문이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나 사랑한다는 게 지나치게 아니라 사랑한다.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을 이면 다 걸리죠. 이재명의 조폭 연루설을 그것이 말하고 싶단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을 말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싶다. 알고 싶다. 여기에 내보낼 때 물론 새 PD가 하고 부장이 오케이 하고 근데 오너도 사장도 오케이 한 거예요. 이게 꼭 청와대에
뭔가 반기를 드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죠. 위에 이제 그거는 맞아요. 결재와 승인 과정이 있는데 네, 있긴 있어요. 암묵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뭐 이런저런 분석들을 내놓으셨는데 이 방송을 만약에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화를 내면서 야 그냥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맞는 분들이 말이에요.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잘못한 게 있어야 잘못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조폭에 연루됐다는 거에 대해서 일부 하여튼 변호사를 맡았으니까 연루는 된 거네요. 그러니까 모든 변호사는 조폭과도 연루되고 그러니까 연루된 거 당연히 맞아요. 연락이 되지. 왜냐면 변호사 했으니까. 성폭행범과도 연루되고 그렇죠. 네. 그렇지. 변호사는 모든 사람을 변호해요. 네. 이재명 씨 변호사 되고서 20몇 년 동안 변호한 인권 변호사의 기록을 보세요. 눈물 납니다. 홍성우 변호사나 과거에 엄청났던 분들과 이력이 비슷할 정도로 그런 활동을 했어요. 재산이 36억 된다고 막 욕하는 글을 봤는데 변호사 20몇 년 하면 그 정도 재산 모아요. 그리고 무슨 엄청난 재산 아니에요. 이제 상위 그룹에서. 야, 올해 근데 갑수형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아니, 많이 그동안. 아니,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이요. 아니, 내가 이 말하는 이유가 그 많은 시국사범이나 노동자들을 변호하는 사람이 조폭을 등에 업고 뭘 하려고 해?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기를 지지해 준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관계 맺고 엮다 보니 그 속에 이상한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누군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이제 뒤를 막 캐니 저 재판 의뢰인 중에도 조폭이 있었다더란데 그걸 그렇게 되면 뭐 정영진 씨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누구가 천하에 뭐 악당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뭔지도 모르고 만나서 밥 먹었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그거 어떻겠냐고. 체육 같은 애도 만났잖아요. 지금. 하긴 그래. 그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 아니 우리 저 형님 얘기